월드 같은 게 네. 99년에 만들어졌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계 어쩌면은 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줬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가치를 노릴 정도로 기업 가치가 상승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 그 2%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거를 공감하고 있는 저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혹시 그 카카오톡 예, 쓰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김범수 예. 회장이나 이제 그 이재범 사장 같은 분들이 저희 그 졸업생들인데 아, 제자들이세요? 예예. 그 2% 약한 부분들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또 우리들이 같이 조금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And I could write it down or spread it all around, get lost and then get found or swallowed in the sea. Put me on a line and hung me out to dry, darling, that's when I decide to go see. You cut me down to size and opened up my eyes, made me realize what I could not see. And I could write a book, the one you'll see. BK21의 해양기술인력 사업단장을 또 맡고 계세요. 네네. 바다는 언제 가셨습니까? 저는 원래 사실 바다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예. 제 고향도 군산이고. 예,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네. 계기가 있었나요? 해양은? 딴 거보다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아주 존경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바다를 이제 배경으로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조선 산업은 네. 사실은 매출 기준으로 800억 달러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효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 미주에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그랬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악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년대 중반 이후에 따라붙어 가지고 정말 도크도 없이 배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1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1등 한 지 몇 년 안 돼 가지고 딴 나라가 또 쫓아오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 배출되지 않으면은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냥 순위를 넘기고 사양 산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주로 주력해서 지금 어떤 분야로 육성을 하고 계십니까? 해양 인력 사업, 인력 개발 사업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 조선 해양 분야의 인력, 원래 배출하던 인력의 산업공학의 어떤 전체 시스템을 보는 그리고 효과를 크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아주 우수한 해양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투자도 따라야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사기업들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쪽 해양 사업들은 큰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거대 기술이고. 그렇습니다. 거대 기술이라 그렇게 투자를 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여력이 없습니다. 잘 안 되죠. 또 있어서.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실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제조업에서 좀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길게 볼 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70년대부터 기계공업에 근무하면서 종사하면서 그때 기술 도입을 하기 위해서 외국 선진 기업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또는 일본의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술 도입하겠다 하고 이제 애걸하다시피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기업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은 이게 그 유럽 기업들의 제조업이 거의 죽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나 하고 걱정이 되고 있고,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그 회복 속도들이 느린 나라들은 제조업을 다 버린 나라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금융업으로 다 독일은 가버리고. 잘 지내고 독일이나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대로 잘 빨리 버티거나.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당분간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통계 부분에도 그 오류 부분이 있는데요. 예. 미국의 그 3차 산업의 비중이 80%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미래 산업에서는 다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 미국은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엔지니어라든가 예. 컨설턴트라든가 또는 그 제조기업의 그 지원 기능. 경영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비스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직접 제조업이 하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예. 마치 이제 그 식당업 같은 게 옛날 공장에 있을 때는 2차 산업의 GDP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하면 3차 서비스가 산업으로 되죠. 들어가듯이 그런 통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은 끝났다 그러는데, 제가 생산공학회, 국제학회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서비스 산업의 절반은 제조업 죽으면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우리들이 그저 관광산업이나 또는 3차 산업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싱가포르나 예. 스위스 같은 나라도 제조업 비중이 3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제조업 경쟁력에 계속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컴퓨터에 의한 의사결정 모델 이런 것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컴퓨터 산업 또 공학 네. 그 발전의 그 방향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미래는 이제 그 피터 드러커 교수나 뭐 제레미 리프킨 또는 로버트 라이시 같은 분들, 미래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지식사회로 간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식산업이 그 컴퓨터, 네. IT 산업인데, 우리나라의 그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3D, 뭐 4D,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뭐 5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렵지만은 대접도 못 받고, 이게 뭐 미래